자, 안녕하십니까. 베타 라이브입니다. 자, 오늘은 금리와 주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리라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시장의, 금융시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리라는 건 사실 돈을 가지고, 즉 돈을 굴릴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돈이 남는 사람이죠. 남는 사람은 그 돈을 이용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걸 우리는 이자라고 해요, 사실. 그죠? 반대로 뭔가 시작을 해서 뭘 이끌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남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싶어 하죠.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죠. 옛날에 뭐 만약에 뭐 땅을 빌리고 땅을 빌리면 뭐 땅 사용료를 낸다든가, 아니면 그 전에는 뭐 곡식을 수확을 해서 곡식으로 이자를 낸다든가 뭐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모든 돈이 오고 가는 흐름 속에서 금리라는 건 모든 시장, 금융시장의 베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10년간의 미국의 금리 거의 제로 베이스였죠. 시대에서 2년간 올랐다가 이제 다시 지금 인하로 되돌아가고 있죠. 자, 금리 인하를 시장이 원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부터 유동성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금리가 인하가 되면 상대적으로 은행으로의 돈이 들어온 것들이 적겠죠. 안전자산으로서의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반면에 뭐 주식 같은 경우 위험자산, 대표적인 위험자산이기도 하죠.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금리 인하가 주식 쪽에서 좋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 기업이 금융 비용이 줄어들게 돼요.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금융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요? 당연히 재무가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파월이 6일날 쥐리히에서 좀 뭐 가벼운 연설을 했어요. 뭐 사실 뭐 가볍긴 하지만 9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주가라는 건 그 나라의 경제 지표예요. 선행성 지표라고 하죠. 우린 주식을. 그죠? 그래서 자기 표에 내년 11월에 있는 자기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압력을 넣고 있죠. 그죠?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리세션, 즉 경제 침체에 대한 어떤 신호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즉 연준의 어떤 성역을 침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둘이 티격태격도 했고, 트럼프가 좀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칠게 입담을 하면서 뭐 파월을 뽑은 걸 후회한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나 결국 파월은 6일 날 쥐리히에서 말한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탓을 하게 된 거죠. 즉 결국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다. 쉽게 얘기해서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의 탓을 좀 돌린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설비라든가 시설, 그리고 투자 이런 데 대한 수요가 적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서로 위축했고, 당연하겠죠. 그죠? 무역이 적어지면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돈의 흐름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아무리 지금은 뭐 중국이 좀 더 불리하겠다고 하지만 미국도 이제 점점 심화되면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지표들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는 또 잘 나왔었는데 지난주에는. 자, 이번 주에도 뭐 나오는 어떤 경제 지표들이 뭐 시장 컨센서스, 즉 예상치보다는 잘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계속 나빠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향후 금리 정책에 굉장히 시장은 주목하죠.
자, 그런 것들은 결국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올해는 뭐 2%까지도 이상, 미국 경제는 2% 이상 성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죠. 예. 시장은 이번 9월 FOMC에서 예전에는 사실 0.5까지도 기대를 했어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였고, 좀 더 큰, 강한, 좀 어떤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중국 지준율 0.5 인하처럼.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시장에서는 좀 힘들다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7월에 저도 사실 7월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기습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그죠? 자, 보시면 지금 한국 금리 베이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보여주죠. 그래서 17년, 18년에 조금밖에 못 올렸죠. 그리고 반면에 내리는데 우리는 내릴 때 문제가 좀 많아요. 가계부채도 좀 크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위험의 소지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물가 안정, 물가도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더 생각을 사실 해봐야 되는데, 근데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사실 정치에 인해서 금리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거죠. 사실상 지금 마이너스인 금리를 채택한 국가들이 있어요. 일본,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그리고 22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마이너스 0.4죠. 우리도 지금 그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가 당장 등장은 하긴 힘들다. 당연히. 그러나 뭐예요? 우리도 저물가 방어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1.5죠. 자, 이번에 뭐 내리게 된다면 뭐 9월은 좀 힘들 것 같지만 10월에 0.25를 내리게 되면 또 1.25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올해도 우리도 두 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잘하면 1.0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반면에 그러면서 내년에 이게 추가로 이어진다면 1%대가 깨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직 1%대가 깨진 적은 없었어요. 건국 이래. 자, 그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난달에 특히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도 극단적인 통화 정책이 나와서 결국은 1% 미만대 금리에서 결국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는 확률도 있다는 거. 하지만 그게 굉장히 큰 부작용이 많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으로 쓰다가 일본,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처럼 된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상으로 금리와 주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단 링크 클릭해서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